나는 평생 기업을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끝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믿는 마음이지만 그 믿음이 타인의 실패 위에 세워진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왜곡된 자존심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경쟁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경쟁은 발전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비교가 있고 비교는 열등감을 낳는다.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존감은 언젠가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타인의 평가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진짜 자존감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싸움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는가? 조금 더 단단해졌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종종 임원들에게 물었다. 옆 사람이 잘 될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이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인다. 남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조직을 살린다. 반대로 남의 성취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불편함으로 자신을 망가뜨린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정의 방향이다. 남에게서만 인정받으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린다. 오늘은 칭찬받아 기쁘고 내일은 무시당해 무너진다. 그런 사람에게 리더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리더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남의 말로 재단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존감이 높은 리더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긴다. 남보다 먼저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길의 의미를 안다. 삼성을 세울 때 나는 수없이 좌절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다시 세운 건 타인의 칭찬도 세상의 평가도 아니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나를 지탱했다. 그게 바로 나의 자존감이었다. 사람들은 자존감을 자신감과 혼동한다. 하지만 자신감은 결과에서 생기고 자존감은 존재에서 생긴다.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려는 태도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성장한다. 자존감은 경쟁이 아니라 균형이다. 자기 안의 자만과 열등감, 그 두 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경영에서도 결국 이긴다. 그 균형을 잃지 않는 한 어떤 실패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인간의 얼굴을 보았다. 그중 가장 보기 어려운 얼굴은 남의 성공 앞에서 미소 짓는 얼굴이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한다. 누군가 잘 되면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나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성공도 오래 지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늘 경쟁과 불안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절 한 임원이 있었다. 그는 실력이 뛰어나고 성실했지만 동료가 칭찬받을 때마다 얼굴이 굳었다. 그는 남의 성취를 위협으로 여겼다. 나는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만 정작 자네의 진짜 경쟁자는 남이 아니라 어제의 자네일세.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가 다시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제 불안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약하다. 그러나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용기다. 남의 빛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내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나는 인생에서 나만 잘 돼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라고 늘 강조했다. 기업은 혼자의 영광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삼성도 그랬다.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문화, 그 문화가 곧 기업의 품격을 만든다.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비교 대신 영감을 얻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며 언제나 희망을 느꼈다.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나의 성공이 남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그것이 진정한 경영의 길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잘 돼서 참 기쁩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여유와 품격은 그 어떤 자본보다 값진 자산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지키려 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남의 행복에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강자다. 나는 수많은 인재를 보아왔다. 그들 중 상당수는 머리가 비상하고 손이 빨랐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무너졌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존심이 자존감을 이긴 사람들. 자존감은 자신을 믿는 힘이지만 자존심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다. 나는 이를 두고 늘 이렇게 말했다. 자존감은 내면의 중심이요. 자존심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다. 왜곡된 자존심은 기업을 병들게 만든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 문제를 덮는다. 그렇게 조직은 신뢰를 잃는다. 나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다. 어느 날 한 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틀린 걸 인정하면 팀원들이 저를 무시할까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숨기게 만든 조직의 분위기가 문제였다. 우리는 실수하면 약자라는 왜곡된 자존심으로 서로를 옥죄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회의에서 단호히 말했다. 틀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오를 수도 없다. 그 한마디 이후로 사람들은 점차 실패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진짜 배움이 시작됐다. 인간의 자존심이 왜곡될 때 그는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남을 해친다. 그러나 그 끝은 늘 자기 파괴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 불안은 결국 조직을 흔든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의 눈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뀐다. 그러나 자신의 시선이 단단하면 그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경영을 하며 가장 경계한 것은 교만이 아니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위선이었다. 겉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깔보는 마음. 그것이 가장 추한 자존심이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했다. 진짜 강자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기업을 움직인다.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일하는 사람. 그가 곧 조직의 기둥이다. 그가 있을 때 회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없을 때 아무리 화려한 성과도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기업의 흥망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마음이 바르면 길은 자연히 열린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결과보다 과정을 더 보았다. 성과는 한순간에 드러나지만 그 성과를 만들어낸 과정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늘 임원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칭찬할 때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어떻게 해냈느냐를 보라.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는 비교의 언어에서 시작된다. 누구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빠르다, 더 잘했다. 이런 말은 겉보기엔 칭찬 같지만
속으로는 경쟁과 불안을 심는다. 그렇게 자란 사람은 평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산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속도로 인생을 살게 된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비교가 아닌 향상을 추구하라. 비교는 남을 이기는 기술이고 향상은 자신을 키우는 철학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다른 회사를 이기려는 마음으로만 움직였다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의 삼성보다 나은 삼성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내가 믿는 칭찬의 본질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칭찬은 상대의 영혼을 깨우는 말이어야 한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변화의 순간을 정확히 짚어주는 말. 그럴 때 사람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다음 도전을 만든다. 예전에 한 신입사원이 있었다. 그는 실수도 많고 속도도 느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진심을 봤다. 그래서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지난달보다 훨씬 정확해졌어요.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그 한마디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확신이 생기면 사람은 두려움보다 가능성으로 움직인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좋은 칭찬은 방향을 주고 나쁜 칭찬은 중독을 만든다. 성과만을 칭찬하면 사람은 숫자에 중독되고 비교로 칭찬하면 사람은 열등감에 중독된다. 그러나 과정을 칭찬하면 사람은 스스로 성장의 기쁨을 배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보다 잘했어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평생 누군가와 비교당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반면 지난번보다 나아졌구나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자기 속도로 살아간다. 그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기업의 문화도 사람의 언어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경영자의 말 한마디가 직원의 마음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 잘 알았다. 그래서 언제나 신중했다. 칭찬은 약속처럼 신중해야 한다. 진심 없는 칭찬은 아첨이 되고 비교의 칭찬은 독이 된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칭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조직을 성장시키는 가장 조용한 리더십이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뽑고 길러왔다. 그 과정에서 늘 느낀 것이 하나 있다. 사람의 기본은 가정에서 결정된다.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그 말이 평생의 자존감을 만든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내게 너는 못한다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느려도 괜찮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한 일은 끝내라. 그 말이 내 인생의 첫 경영 철학이었다. 부모의 언어는 아이에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운명이다. 나는 훗날 삼성의 인재 교육에서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사람을 키울 때 꾸짖기보다 먼저 인정하라. 그가 실패했더라도 노력한 과정을 먼저 봐야 한다. 사람은 칭찬으로 자라고 꾸중으로 움츠러든다. 특히 아이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 나는 한 번은 한 임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아들은 공부를 잘했지만 항상 불안해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1등 해야지. 아이는 1등을 해도 안심하지 못했다. 2등이 될까 두려워 늘 초조했다. 그 불안은 나중에 그의 회사 생활에서도 이어졌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했다. 그때 나는 그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이에게 이번에도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지난번보다 나아졌구나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 한 문장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석차로 사람을 나눈다. 몇 등이냐? 누구보다 잘하느냐? 그런 질문이 결국 아이의 자존심을 갉아먹는다. 나는 늘 바랐다. 석차 없는 교육, 비교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길. 왜냐하면 인간은 경쟁으로 강해지지 않고
존중으로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삼성의 신입사원 교육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어제보다 나아졌습니까? 이 한 문장은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통한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너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거울이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돼라는 말은 슬픔을 부끄럽게 만들고 여자는 화내면 안 돼라는 말은 분노를 억누르게 만든다. 감정을 억누른 아이는 결국 감정을 모르는 어른이 된다. 그런 어른이 사회의 리더가 되면 결정은 냉정해지고 조직은 차가워진다. 나는 부모와 리더가 닮았다고 생각한다. 둘 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훈육이 아니라 경령이어야 한다. 아이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부모가 훗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를 만든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부모의 한마디는 100번의 훈계보다 깊게 남는다. 말 한마디로 아이는 스스로를 믿게 되고 또 한마디로 아이는 평생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결국 가정의 언어가 그 사회의 품격을 만든다. 부모의 말이 따뜻하면 기업의 문화도 따뜻해지고 부모의 말이 차가우면 세상의 관계도 차가워진다. 아이에게 단 한 문장만 남길 수 있다면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다만 네 속도를 잃지 마라. 그 한마디면 된다. 그 말이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고 그 마음이 세상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 중에는 눈빛이 맑은 사람도 있었지만 겉으로는 온화하면서 속으로는 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에서 나왔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해왔다. 남자는 울지 마라. 여자는 화내면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강요된 인내와 억압이 숨어 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불편했다. 감정이란 잘라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길러야 할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삼성을 경영하며 나는 직원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을 자주 봤다. 회의 중에 화가 나도 웃음을 지으며 넘기고 속이 상해도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병이 생긴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그 병은 언젠가 조직을 무너뜨린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누른 말에는 온기가 없고 온기가 없는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성이다. 나는 경영자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슬픔과 분노. 슬픔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분노는 불의를 바로잡게 만든다. 이 두 감정을 억누르면 인간은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한 리더 밑에서는 창의가 자라지 않는다. 나는 감정이 없는 조직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다. 서로 웃지 않고 서로 화내지 않는 회사는 언뜻 보면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조직이다. 감정이 없는 곳에는 충성도, 열정도, 변화도 없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직원을 떠올린다. 그는 회의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왜 의견이 없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말하면 누군가 기분 나빠할까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두려움일세. 두려움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한다. 감정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질서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나는 임원 교육에서 늘 강조했다. 감정을 숨기지 말되 그 감정이 상대를 해치지 않게 다스려라.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이해한다. 기쁨을 나누며 관계를 세우고 분노를 말하며 불의를 고치며 슬픔을 드러내며 인간다움을 배운다. 이것이 감정의 순환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조차 모르게 메말라 간다. 그는 웃어도 공허하고 말해도 진심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인간이란 본래 따뜻한 존재인데 그 따뜻함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감정을 숨기는 용기가 아니라 감정을 솔직히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을 이끈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많은 사회는 결국 인간적인 세상이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부탁과 제안을 받았다. 그 중에는 진심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 거절이란 단순한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을 세우는 선언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내 안에 이런 원칙을 세웠다.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되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라. 그 말은 지금도 나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사람들은 종종 거절을 두려워한다. 관계를 잃을까, 미움을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 남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잊게 된다. 그건 친절이 아니라 자기 포기다. 나는 경영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다. 한 번은 외부에서 큰 투자를 제안받은 적이 있었다. 조건도 좋았고 주변 모두가 찬성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모두가 알았다. 그 거절이 회사를 지켰다는 것을. 거절은 때로 결정보다 더 큰 용기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훈련이다. 거절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한다. 친구의 요구를, 상사의 압박을, 세상의 유혹을 제때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 리더는 반드시 거절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조직을,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거절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무뚝뚝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일은 제 소신과 맞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만 이번엔 함께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담긴 명확함과 존중이 리더십의 품위를 만든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늘 원하는 것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모른다. 거절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정할 때 비로소 진짜 원하는 것이 보인다. 거절은 마음의 경계선이다. 그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진다. 무조건 받아주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원망을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진심으로 존경받는다. 나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말이다. 거절은 용기에서 나오고 용기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함이다. 그 한마디가 기업을 지키고 인생을 바로 세운다. 나는 평생 수많은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목표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목표를 세웠는가이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원한다. 명예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남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며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허무가 찾아온다. 남의 욕망을 빌려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을 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할 때만 오래 버틴다. 억지로 하는 일은 결국 무너지고 가슴에서 우러난 일은 어떤 시련에도 버틴다. 나는 이 원리를 의지의 진실이라 불렀다. 삼성을 세우던 초창기
나는 주변의 반대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나를 움직인 것은 이익이 아니었다. 단 한 가지였다. 내가 한국에도 세계와 맞설 기업을 세우고 싶다. 그 생각 하나가 나를 지탱했다. 그것이 내가 진짜로 원한 것이었다. 이 욕망은 탐욕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사람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알 때 삶의 방향이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는 비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 확신이 바로 자존감의 뿌리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새벽에 눈을 뜨는가? 그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삶의 방향을 찾은 것이다. 그 대답이 없으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된다.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실패해야 한다. 책상 앞에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몸으로 부딪히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해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직접 현장을 돌며 배웠다. 책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의 냄새, 시장의 소리, 그 안에서 나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일은 거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발견의 연속이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사람은 자신을 이해한다. 그 발견이 쌓이면 비로소 사명이 된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왜 그것을 하는가를 먼저 물어라. 이유 없는 행동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유가 분명한 행동은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지금도 하루의 끝에서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내 길을 걷고 있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다.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완성되지 않는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길을 걸을 때 완성된다. 그 길은 멀고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바로 성장의 증거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자란다. 사람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보다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더 큰 만족을 느낀다. 그 감정이 바로 성장감 정정간이다. 나는 삼성을 경영하면서 언제 가장 기뻤는가를 묻는다면 거대한 성과를 올렸을 때가 아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하던 시기에 작은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였다. 그 순간 나는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느꼈다. 그 확신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루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만족은 순간이고 성장은 지속이기 때문이다. 진짜 행복은 끝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오늘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나아졌다면 그게 바로 성공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사람은 완벽을 향해 달리다 스스로를 무너뜨리지만 향상을 향해 달릴 때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인생을 결정한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집념 때문이었다. 한 번의 실패도 한 번의 성공도 그저 다음 성장의 밑거름일 뿐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는 완성된 회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회사다. 그 정신이 삼성의 뿌리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장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새로운 걸 배우고 작은 습관을 바꾸고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감각, 그것이 인간을 살아있게 만든다. 나는 그걸 삶의 리듬이라 불렀다. 성장은 반드시 눈에 띄지 않는다. 남들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은 안다. 조금 더 인내심이 생겼는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는지, 조금 덜 흔들렸는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때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 그 존중이 바로 자존감이고
자존감이 바로 행복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장은 비교가 아니라 감각이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만족한다. 돈으로도 칭찬으로도 살 수 없는 평온이다. 성장은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조금씩 나를 배우려 한다. 책 한 페이지를 더 읽고, 사람 한 명의 말을 더 경청하고, 생각 한 줄을 더 깊게 다듬는다. 그것이 나를 늙게 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게 만든다. 행복이란 멈춤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름 속에서 자신이 잘하고 있음을 느낄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한다. 나는 그 감각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 믿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빠르게 성공했고, 어떤 이는 느리지만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산 사람들이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강요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 인정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남이 만든 기준에 맞추어 사는 인생은 남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다. 틀리더라도 그것이 내 선택이라면 후회가 없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기준이다. 기준이 없는 결단은 늘 방향을 잃는다. 나는 삼성을 세우면서 셀 수 없는 유혹을 받았다. 빠른 이익, 쉬운 길, 화려한 제안들. 하지만 나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물었다. 이 결정이 나와 회사의 본질에 맞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의 나침반이었다.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기준이 있으면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진짜 강자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강함이라 불렀다. 요즘 세상은 소음이 너무 많다. 남의 성공, 남의 의견, 남의 기준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것이 인생의 중심을 잡는 힘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자기 기준을 세워라. 남의 속도를 쫓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자기 기준을 세운 사람은 느려도 단단하다. 그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에게 자존감이란 결국 이런 것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실패도 두렵지 않다. 성공이 오면 감사할 줄 알고 실패가 와도 배우려 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며 확신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마지막 품격은 지식도 재산도 아닌 기준의 일관성이다. 기준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인생이 모여 하나의 역사로 남는다. 삼성을 세울 때도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바른 방향에 서 있다면 결과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그 믿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 결국 강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승자다.